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축구 승무패 9회차. 이번 회차는 컵 대회로서 이변이 많을 것 같아요. 독시간이면 2월이 유력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예상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첫 경기 카라바오 대 헨트. 카라바오 아제르바이잔 1위, 헨트 벨기에 리그 5위 팀입니다. 최근 5경기는 카라바오 3승 2무, 헨트 1승 2무 2패입니다. 그 지금 표에 보시면 그 폴더수 줄이기인데요. 배당률, 구매율에서 그 회색 표시들 해놓은 게 적중 확률이 제일 낮은 폴더이니 여러분도 폴더수 줄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뭐 14경기를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중에서 한 9에서 10경기 정도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한 4, 5경기는 여러분의 예상표를 하셔서 하시면 1등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라바오와 헨트는 리그 수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벨기에 리그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카라바오가 자국 리그 성적이 워낙 무패, 철옹성이라 컵 대회에도 로테이션 없이 최상의 스쿼드로 전력 투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 절실함과 홈에서의 강점이 있는 카라바오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반면 헨트는 자국 리그에서도 최근 성적이 저조하며 주전 선수의 부상자가 많아 어웨이 경기에는 최상의 전력으로 임할 수도 없어 보이기에 최하 무에서 최상 승의 이변을 예측해 봅니다. 승무, 투포를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보데글림과 포즈난. 보데글림은 노르웨이 11위 팀이고 포즈난은 폴란드 3위 팀입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보데글림은 1승 4패로 컨퍼런스 리그로 떨어졌고요. 컨퍼런스 컵 대회로. 폴란드는 컨퍼런스에서 3승 2무로 컨퍼런스 C조 2위를 마크해서 토너먼트에 올라왔습니다. 보데글림의 자국 리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K리그처럼 리그가 춘추제로 운영되기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게 체력은 무난할 수 있으나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아무리 우수한 선수들도 부상 후 경기 감각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아실 겁니다. 리그 수준이 보데글림이 나올 수 있으나 경기 감각상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반면 포즈나는 경기 감각과 최근 패가 없이 5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팀의 경기 감각과 어웨이의 최근 상승세를 비교하고 그래도 홈발을 생각한다면 무를 메인으로 해서 승을 서브로 예상합니다. 다음 세 번째, 포르투갈의 브라가 대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 최근 5경기 전적은 브라가가 4승 1패, 피오렌티나가 1무 4패고요. 최근 경기력은 브라가가 우세합니다. 리그와 컵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경기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최근 공격력에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보강을 못했고요. 분위기 반전을 해야 할 때이지만 변함없는 스쿼드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로파에서 아깝게 탈락한 브라가로서는 컨퍼런스에서의 분전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력이나 리그 수준 등을 감안해 보면 브라가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1위 팀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잉글랜드 3위 팀입니다. 현재 최근 5경기들은 바르셀로나가 5승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승 2무 1패입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은 미쳤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다만 챔스에서의 조별 예선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맨유는 올해 들어 레시포드의 폼이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레시포드가 막히면 다른 답이 없다는 게 한계로 보이고요. 팀 스쿼드에서 예비 전력 또한 바르셀로나가 우세하고
홈 경기이기에 과거 최근 몇 맞대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2승을 챙겼기에 바르셀로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SH 도네츠 대 스타트렌. 우크라이나와 프랑스의 대결이죠. 리그 3위와 6위 팀인데요. 최근 5경기는 도네츠크가 2승 2무 1패, 스타트렌이 2승 3패. 성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린 도네츠크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기 중단에 의해 경기력 저하와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고요. 다만 국민들의 사기를 위한 정신력만큼은 앞서 있을 겁니다. 렌 또한 최근 상황은 리그에서 좋지 못합니다. 경기 감각과 팀 전력이 우세하다는 건데 반전을 위한 목적과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한 절실함의 대결이라고 보입니다. 전력상으로 렌의 우세가 분명하나 도네츠크의 정신력이 버텨준다면 최고 무와 패 예상해봅니다. 다음 6번째, 아약스 대 우나이 베를린. 네덜란드 리그 3위 아약스와 우나이 베를린, 독일 2위 분데스리가 2위 팀입니다. 최근 경기는 아약스가 3승 2무, 우나이 베를린이 5승이고요. 아약스는 리그 성적은 3승 2무이고 컵 대회 포함 최근 경기는 4승 1무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대량 득점 승리로 분위기도 좋고요. 유베를린 또한 최근 경기 5승으로 좋은 성적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정합니다. 중원 싸움에서 밀릴 확률이 높아 아약스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그동안의 상승세를 어떻게 이어나갈지가 관건인데 승부의 키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팀 공방전으로 저조한 득점으로 단통 무를 예상합니다. 7번째,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 이탈리아의 AS 로마입니다. 짤츠부르크는 자국 리그 현재 1위고요. 최근 5경기 4승 1무, AS 로마는 자국 리그 5위,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홈에서 7개월여 패가 없는 홈에서의 극강 짤츠부르크입니다. 최근 성적도 상승세이고요. 배당은 역배당이 들어와 있지만 순전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에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AS 로마는 무리뉴 감독 밑에서 잘 아시다시피 수비 위주의 경기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나폴리와의 경기에선 선수비 후 역습의 공격 패턴이 이어나갔지만 나폴리 공격력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 짤츠부르크의 공세와 로마의 수비력에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를 메인 폴더로 해서 승을 바쳐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이탈리아 7위 라치오 대 루마니아 2위 CFR 클루지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라치오가 2승 2무 1패, 클루지가 2승 3패입니다. 양팀 전력차가 큰 경기입니다. 최근 라치오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고요. 주전 공격수 임모빌레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리그 17경기 7골이지만 유로파에서는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클루지는 리그에서도 최근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나마 컵대에서 선전 중인데 그래도 큰 전력차를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큰 전력차와 홈 경기에 이점을 가진 라치오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 9번째, 키프로스의 라르나카 대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 리그 1위 팀들인데요. 최근 5경기는 라르나카가 4승 1무, 우크라이나가 3승 1무 1패입니다. 양 팀은 유로파 2번의 맞대결에서 라르나카의 팀 컬러인 역습으로 승리를 따냈어요. 드니프로는 역시 우크라이나 리그팀으로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상성과 경기력 모두 라르나카의 우세가 점쳐지기에 라르나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다음 10번째 경기, 몰도바의 세리프티 대 세르비아의 파르티잔입니다. 이번 경기는 세리프의 전력상 우세로 보이나 아직 후반기 리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리비아 리그 2를 하고 있는 파르티잔은 국내에서는 오히려 더 잘 알려진 팀이죠. 그러기에 지금 현재 구매율에서도 세르비아가 높습니다. 그러나 작은 이변이 생긴다면 양 팀의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라고 보입니다. 홈팀의 이점을 가진 셰리프가 패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단통무를 예상합니다. 11번째, 불가리아의 루드고레, 벨기에의 안드레우트입니다. 루드고레츠는 후반기 시즌이 2월에 시작해서 아직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에 의문이 듭니다. 안드레우트는 감독 교체와 선수 변화에도 최근까지 3승 1무 1패라는 견고한 성적을 남기고 있고요. 이제는 팀워크나 시스템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루드고레츠의 홈 이점만 극복한다면 안드레우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 스포르팅 대 미트윌란. 포르투갈 리그 4위 스포르팅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입니다. 덴마크 리그 7위인 미트윌란은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이고요. 양 팀의 전력차가 큰 경기입니다. 또한 미트윌란은 아직 리그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경기 감각도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겠지요. 스포르팅이 리그에서도 최근 무난한 성적을 내고 있고 홈 2점까지 더한다면 질 수가 없는 경기로 보입니다. 스포르팅의 무난한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째, 독일 8위 레버쿠젠과 프랑스 3위 AS 모나코. 최근 경기는 레버쿠젠이 3승 2패, AS 모나코가 4승 1무입니다. 레버쿠젠의 주전 공격수 쉬크가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득점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더해 빠른 윙어로 활용하던 레버쿠젠의 공격이 무뎌진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모나코는 직전 리그 최강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득점원인 벤 예르데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양 팀의 과거 전적도 그렇고 최근 경기를 봐도 무가 많지 않는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선제골이 중요한 경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홈팀의 이점을 생각해서 전력에서 조금 밀리지만 레버쿠젠의 승과무를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 14번째 스페인의 세비야 리그 12위고요. 네덜란드의 PSV 아인토벤, 네덜란드 리그 4위입니다. 세비야의 최근 5경기는 3승 2패이고 PSV의 최근 5경기는 3승 1무 1패입니다. 세비야의 전체적인 팀 분위기는 산파울리 감독 취임 이후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성적에서도 맨시티 같은 최강 팀에게만 패배를 했을 뿐 그 외의 다른 팀들에게는 무난한 성적을 올리며 팀을 추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PSV 최근 폼은 매우 좋습니다. 각포를 리버풀로 보냈지만 실바 외 대체 자원을 영입해서 그 공백을 잘 메꾸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경기가 될 것이고 PSV 입장에서도 어웨이 무승부는 나쁘지 않은 결과이기에 무리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양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14경기 분석을 해봤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컵대회 유로파나 컨퍼런스가 전력차가 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 예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제 분석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